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우리가 꿈꾸는 대동세상이 있기나 한 건가? 안녕하세요. 천개의 영화입니다. 우리는 외놈들이나 막자고? 외놈들 막으면 저놈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 것 같아? 저것들 먼저 쓸어버립시다. 먼저 시대 상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1596년 7월 동가패를 이끌던 이몽학의 난, 1597년 8월 정류재란, 1598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1598년 12월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왜적을 막든 대동세상을 만들든 할 거 아니오? 선조가 왜군을 피해 의주 파천에서 한양으로 돌아온 지 4년이 흐른 1596년 7월 동가패를 앞세운 이몽학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몽학의 난은 1596년 즉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류재란의 사이에 발생한 난으로 이몽학이 불만에 찬 농민들을 선동하여 충청도 일대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내 이놈 이몽학! 여기서 잠깐 이몽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관은 전주, 왕족의 서울 출신으로 서울에 살았으나 성품이 불량하고 행실이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충청도, 전라도 사이를 전전하였다고 합니다.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이나 선원계보기락에는 이몽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몽학은 임진왜란 중에 잔교가 되었다가 국사가 어지러움을 보고 모석관, 한현 등과 함께 홍산 무량사에서 모의를 하고 도천사의 승려들과 인근 가난한 농민 6,700명을 규합합니다. 의병을 가장하여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동가패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자신이 선봉장이 됩니다. 여기서 잔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군영과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던 낮은 벼슬아치입니다. 모속관은 식량을 모으는 낮은 관리입니다. 선조실록을 잠시 살펴보면 선조실록 29년 7월 29일 1596년 선조 29년 7월에 이몽학이 무리를 거느리고 도천사에서 음모를 꾸며 반란을 일으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실록 29년 8월 25일 이때 도천사 승려들 대부분이 이몽학의 반란에 가담하였으나 승려 슬미는 그 사실을 관군에 알리려다가 살해당하였습니다. 정렬입 선생을 역적으로 몰아죽인 너 한신균을 대동기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여기서 잠깐 동가패란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해합을 칭하는 말로 이몽학을 비롯한 동가패를 조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양반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직 진출도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몽학의 난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노비, 승려를 포함하여 대부분 사회에서 천대받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해라 이 새끼들아. 뭐? 한신균이 서자 새끼 아니야? 서자? 그래, 서자 새끼. 잠시 서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합친 말입니다. 서자, 양인 출신의 첩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얼자는 천인 출신의 첩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서얼은 상속이 될까요? 서자는 상속 재산의 7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자는 상속 재산의 10분의 1을 물려받았습니다. 관할을 쳐야 민심이 우리 편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썩어 빠진 조종 가지고 외놈들 막을 수 있습니까? 정렬입 선생이 영모로 몰려서 죽은 걸 못 봤어? 지금 반란을 일으키자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했어. 다음은 이몽학의 난 경과입니다. 많은 이가 자신을 따르자 이몽학은 1596년 7월 6일 승속 장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반란을 시작합니다. 이몽학이 처음에 600여 명의 군사로 난을 일으켰는데 관리했던 한현이 반란군에 가담하고 여러 고를 거치면서 그 무리가 수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이몽학을 따르는 자가 마치 바람 앞에 풀 쓰러지듯 하여 난리가 일어난 지 며칠 만에 군사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96년 7월 6일 거사가 일어납니다. 홍산현 습격, 현감 윤영현을 생포합니다. 사돈이 중수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 너희들 뭐해? 안녕들 하세요. 역증놈아. 그래, 나는 역적이다. 임현군, 임천군 습격, 군수 박진국을 납치합니다. 다음 날인 7월 7일 정산현을 함락합니다. 7월 8일 청량현을 함락하고 정산현감 정대경과 청량현감 윤성선은 도망칩니다. 7월 9일 대흥군 함락, 군수 이질수가 도주해서 조정에 보고합니다. 이몽학이 지금 관을 쳤다는데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어? 이몽학이가 죽인 용인관아 최사또는 동인입니다. 이몽학은 우리 서인을 먼저 죽였어. 지금 반란이 났는데도 동인서인 따지고 있어. 좌이정, 당신이 책임지고 이몽학이 잡아들여. 어? 예, 전하. 불을 불어 여기 용인관할을 역적 이몽학과 그 대동계 단장들을 토벌하는 폭포청으로 삼는다. 평택, 용인, 오산, 청주, 경기, 충청 지역을 이삭도 뒤졌다. 이몽학과 그 대동계 단장들을 잡아들인다. 알겠는가? 7월 10일 이몽학은 홍주 목사 홍가신의 홍주성 수성계획이 완전함을 파악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7월 11일 새벽 이몽학이 성에 함락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이끌고 득산을 향해 달아나자 반란군 중에 도망자가 속출합니다. 이때를 이용해 반란군 진영에 무사를 보내어 혼란시키면서 이몽학의 목을 베는 자는 반란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큰 상을 내리겠다는 말을 퍼뜨립니다. 대동세상? 그런 세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양반은 권력 뒤에 숨고 광대는 탈 속에 숨고 칼제비는 칼 뒤에 숨는다고. 근데 난 그런 세상이 싫더라고. 그러자 반란군 중에서 서로 다투어 이몽학의 목을 먼저 베려는 자가 속출하였습니다. 결국 반란군 동료였던 김경찬, 임엉명 등에 의해 이몽학은 참수됩니다. 반란 이후의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몽학이 참수되면서 나는 마무리되지만 한현은 홍가신의 진군으로 패주하다 사로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목이 잘립니다. 이몽학의 난과 관련하여 능지처참된 사람은 33명이며
외방에서 처형된 사람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몽학의 반란이 끝난 뒤 홍산현은 강등되어 부여에 속하게 되고 도천사는 반역의 소굴로 지목되어 불태워집니다. 이때 반란군들의 입에 오르내린 김덕령, 최담령, 홍계남, 곽재우, 고은백 등이 조정에 불려가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 중에서 김덕령과 최담령은 혹독한 신문 끝에 억울하게 장살당하거나 옥사합니다. 김덕령은 뒤에 신원됩니다. 용어 설명을 해볼까요? 장살은 사형 방법 중 하나로 때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장살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임경업, 김덕령, 궁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란 이후의 포상입니다. 반면 포상도 이루어집니다. 난을 토평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은 1604년 청난공신으로 책록됩니다. 여기서 토평이란 무력으로 쳐서 평정하는 걸 말합니다. 1등 청난공신의 홍가신, 2등의 박명현, 최호, 3등의 신경행, 임덕이 등이 책록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몽학과 함께 난을 일으키고 이몽학의 목을 벤 김경창, 임억명 등은 가선 대부라는 벼슬을 주었고 태근은 육품 실직이 됩니다. 즉 현령으로 사또의 자리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는 목이 잘려 죽고 배신한 동료들은 벼슬을 하게 되니 몽아가 한양 가지 마라. 우리가 같이 살자고 꾼 꿈이 이 길 아니요. 아니요. 이건 다 같이 죽는 꿈이요. 난 이 꿈을 깨고 싶지 않소. 저는 오늘 이몽학의 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왕은 백성을 버렸고 백성은 왕을 버렸다. 누가 역적인가?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을 버리고 도피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양으로 돌아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데 백성들은 노역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이 영화 리뷰를 만들면서 멍청한 왕 하나가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라는 왕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끝으로 영화 속 이몽학의 여자로 등장하는 백지의 상사몽을 감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달 떴는데 그발 새끼야. 이렇게 이몽학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1000개의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